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쉬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근무지가 좀 바뀌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라서 좀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적응 좀 되고 하면은 이전처럼 방송 계속 열심히 찍어서 올릴 거니까요.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방송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막 댓글로 이제 언제 오시냐 바쁘신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감동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에서는 몇 가지 기사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와이프 차트. 스와이프가 최근에 가격 상승이 잘 나와주지가 않으면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와이프도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XRP와 XLM 그러니까 스텔라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BTC 차트를 볼 거예요. 이 BTC 차트에서 성장하는 차트와 그리고 하락하는 그 자산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살짝 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B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클레이튼과 오리비체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좀 많이 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기사는요. 기사를 보기 전에 일단 이거는 뭐 제가 카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에 기사로 나왔던 글이에요. 19년도 8월 15일에 나왔던 건데 2020년 비트코인 기관 투자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2020년은 거대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함께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요. 포브스에 따르면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이 사업에 적용하는 해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초기 야생에서 벗어나 보험, 제약, 명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 이거 2019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글이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얘기 중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회나 그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고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여기 이 기사에서도 미국 IT 기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해 두 차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했고 상한가를 2번 맞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형 그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고도 처음에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최근에는 트위터 창업자의 이 스퀘어라는 이제 업체에서도 BTC를 5,800원어치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관들이 실제로 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상황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선례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보고 뛰어드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제 이전 시장 같은 경우엔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큰 손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곧 불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4년 주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21년, 22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이 또 나왔죠. 헤지펀드 매니저,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 5년 내에 100만 달러로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죠. 100만 달러가 얼마죠? 100만 달러라는 숫자는 12억입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알트코인들을 전부 정리하고 비트코인을 대부분 매입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전부 교체 매매를 할지 모릅니다.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투자 방향이랑 완전히 다르게 시장이 흐를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는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을 미리미리 조금씩 매집하는 걸 저는 권하고 지금부터라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집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트코인 장이 한 번 더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알트코인에서 큰 수익을 내고 비트코인으로 한 번 더 수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전략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는 클레이튼인데요. 이제 클레이튼 메인넷 출시 1년 됐고 NFT 사례 확대 디파이 실험 주목된다. 실제로 이제 NFT가 클레이튼이 가려는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고 가장 큰 방향성인데 지금까지는 이 NFT 분야가 정말 실현돼서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치만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NFT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 클레이튼이란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 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서 가치 상승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NFT화가 돼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는 클레이튼 가격은 이미 많이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대단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상만 보고 뭐 클레이튼 가격이 뭐 얼마까지 갈 것이고 뭐 500원, 600원, 뭐 800원, 10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 자체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그래도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몇 년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10년이 됐고 어느 정도 가격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 자산이라는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비트코인도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은 현재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초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암호 자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크는 만큼 당연히 클레이튼도 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이 암호 자산 내에서의 그 가치가 제대로 인증이 되는 그 시점까지 가치 상승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클레이튼 상승률이 저는 훨씬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번 제가 하반기 2020년 하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2.0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2020년에 2.0을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더리움 2.0이라는 건 굉장히 이 암호자산 이 내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많은 사건인데 이게 2020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클레이 스테이션도 하반기 출시되고 뭐 이런 것 죄송합니다. 클레이 스테이션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클레이 익스체인지가 하반기 출시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1월에서 12월 뭐 10월도 마찬가지고요. 이 암호자산 시장의 어떤 순풍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엔 제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질 듯 아니면 올라갈 듯 하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튼 것도 아니고 하락 방향으로 튼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듯 하지만 고점은 낮춰주면서 애매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하락세기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세기가 나왔을 때는 그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상승세기로 보기도 애매하고 하락세기로 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뭐 아래로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장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장이 오든 알트코인 장이 오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현재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너무 저점 구간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 구간에서 아예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상승을 이은 이 구간을 조금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라오는 이게 11이평선이죠. 11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젠가 그젠가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엄청 큰 하락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추세선을 깬 다음에 이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깨고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 주는 그림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도 같이 나와주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거의 틀리지가 않은데, 제가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조금 이제 전이랑은 좀 달라졌다라고 느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인데, 기존에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더리움도 똑같은 알트코인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락장이 오면 알트코인들은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막 3분의 1 토막은 기본으로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 왔을 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67%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이 아니죠. 360달러였던 게 120달러까지.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정말 났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2위라고 해봤자 3분의 1 토막이 난다면 이더리움을 안전자산이라고 과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 관점에서는 초안전자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의 어떤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이더리움도 이제는 초안전자산 그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최저점을 찍은 시점이 결국에 마이너스 30%거든요. 마이너스 30%가 이제 뭐 크다면 당연히 크죠.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정말 현저히 적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고 하락이 마이너스 18% 정도인데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0%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XRP,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인 XRP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하락이, XRP도 마이너스 30%, 33%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더리움에 비해 상승률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죠. XRP는 최저점 대비 지금 올라간 게 플러스 129%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 플러스 400%였거든요. 5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XRP랑은 지금 하락률 차이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보통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스와이프라던가 뭐 BSV라던가 뭐 이런 알트코인들처럼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 테조스라던가. 테조스 한번 볼까요? 테조스도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테조스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코인인데 마이너스 57%. 뭐 체인링크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코인이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이 마이너스 60%. 이게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알트코인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안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더리움도 약간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에이다 이런 중요한 알트코인들은 다 정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프 차트를 보면
스와이프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스와이프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거의 한 80%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와이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거의 평단가 근처에 있는데 제 평단가는 지금 이 정도입니다. 뭐 플러스 한 뭐 1, 2% 정도였나요? 예. 근데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스와이프가 최고점을 찍고 20년도 1, 2월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또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을 마이너스 70%까지 했었습니다. 뭐 더 길게는 마이너스 75%까지 했었네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마이너스 75%를 찍었는데 하락 기간이 얼마였냐면, 하락 기간이 총 90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였다는 거죠. 3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3개월 후에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상승 기간은 딱 40일? 40일 정도 했어요. 40일. 40일 동안 스와이프가 11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기간은 90일이었지만 상승 기간은 그래도 한 달 정도였어도, 한 달 좀 넘는 기간이었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한 거 맞는데 하락한 기간이 66일이라고 치고, 만약에 이때처럼 한 달 더 하락을 했다라고 칠게요. 한 달 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이 온다면 지금의 하락이 우스울 정도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암호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XRP랑 이제 스텔라 차트, BTC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제가 이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PPT 하나를 볼 건데,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점을 높인다, 그리고 고점을 높여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차트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최악을 가정할 때 내려갈 수 있는 최저 구간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구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과,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오타가 있네요. 최악이 아니라 최상이고,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할 때랑 최상을 가정할 때 둘 상황 모두가 타점이 올라간다면 그거는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차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트가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트의 신뢰성은 올라갑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저점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랑 10년 동안 저점을 높여서 올라갔다는 거랑은 신뢰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째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분석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가격 상승이 쉽게 안 나오니까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그냥 그걸 가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확증 편향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본인이 생각하기 뭔가 점점 더 떨어질 거라는 심리적인 위축되는 부분, 또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확증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석가는 없다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클레이튼이라던가 오리비 체인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전 좋은 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정답이 아니다라고 매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가, 이 자산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리비 체인이나 클레이튼을 투자하는 이유가 2022년까지 제가 바라보는 상승장 끝 지점에서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평가했을 때 저는 그 둘이 살아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을 투자하던가 뭐 리플을 투자하던가 뭐 티조스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당 자산을 만들어가는 팀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가격은 현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 모양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XRP랑 스텔라를 볼 건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BTC 차트에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보시면 저점은 낮춰가면서 고점은 낮춰가는 상태예요. 고점이 계속 내려갑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XRP 차트는 영어로 수렴하는 차트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산은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투자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리플 사이의 어떤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또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리플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텔라랑 리플이 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통이 비슷한데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플보다,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보다 훨씬 차트가 좋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선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리플보다도 더 스텔라를 오히려 투자를 할 생각이고, 나중에 이제 불장이 끝나고 스텔라나 리플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리플 대신 스텔라를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BSV랑 비트코인 캐시를 본다고 했는데 그냥 BSV만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BSV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안에 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흘 안에 안 쏘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지금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져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이 굉장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 형제라고 볼 수 있는 BSV도 함께 올라가나 했더니만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근데 이 최근에 좀 떨어진 거는 그냥 조정 정도로 뭐 귀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흐름이 빠른 시일 내에 예상된다. 이제 10월 안에, 10월이라고 해봤자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안에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참아 오셨더라면 조금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레이튼이랑 오리비 체인 보겠습니다. 클레이 같은 경우엔 클레이 스테이션 현재 보상률이 7.21%인 상황이고, 처음에는 이제 20%였다가 이제 뭐 10%, 지금 7.21%. 그만큼 이제 이 클레이 스테이션에다가 묶어두는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그만큼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오르비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비 체인도 지금
점점 보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하루하루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르비 체인이나 클레이튼도 저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12월에 그 클레이 익스체인지라는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레이 익스체인지가 디파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오리비 체인 오지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매도나 뭐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00원도 갔었고 500원까지도 왔었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하락을 한번 시작하면 정말 많이 하락을 한다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럼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갔을 때 팔아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지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뭐 클레이튼이라던가 오르비체인은 현재 가격이 뭐 아직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돈이 있다면 더 매수하고 싶은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매수 구간이 맞고 계획을 세우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뭐 좀 오랜만이죠. 이제 구독자님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방송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힘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